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88쪽입니다. 88쪽에 양괄 1번 용도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세제 줄에 작은 1번 복합 용도지구. 한 글자 굵게 밑줄 안 돼 있는 거 읽는 건 생략하고요. 복합 용도지구 두째 줄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용도 29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복합 용도지구가 없는 땅에 그 자리에 5개를 지을 수 있다면 거기에 복합 용도지구를 정해서 2개를 더 지을 수 있게 한다. 7개를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고도지구,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러니까 뭐 높이를 정하면은 그 높이 이하로 지어라라고 하는 거죠.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 3번 방화지구, 화재 예방이고요. 4번 취락지구, 그러니까 두째 줄 이러저러한 곳에 취락을 정박하기 위한 지구. 취락, 불악, 마을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 일본 말이어서 우리들이 잘 안 쓰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꿔야 되겠죠. 5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 두째 줄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용도 29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괄호 건축물 바닥은 29가지 용도. 두 번째 괄호 특정 용도 제한, 특정 건축물 제한, 특정 시설 제한. 세 번째 따라서 어떤 용도를 제한하려는지 세분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위락시설 용도 제한지구, 숙박시설 용도 제한지구가 있고요. 비교해서 작은 1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용도를 제한하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5번 복합 용도지구는 더 지으라는 거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우선 옆쪽 보시면 89쪽에 8, 90 아래 그림이 있고요. 세 칸이 있죠. 그림에서요. 가운데 칸 세모 용도지역 5가지가 허용된다고요. 첫 번째 칸 거기에 복합 용도지구를 얹으면 더 지어라. 7가지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칸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정하면 거기서 몇 가지는 짓지 마라. 3가지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앞쪽이요. 88쪽에 6번 경관지구, 경관을 위한 지구. 7번 보호지구, 이러저러한 것들의 보호를 위한 지구. 거기에 위 중요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교정군사시설을 말한다. 앞글자 항공, 공군, 그냥 공군공항이 되네요. 그렇죠. 해군에는 그러니까 공군공항이고요. 다음 쪽 8번 개발지능지구, 두째 줄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것저것 개발하자. 9번 방제지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구 등이 있죠. 그래서 9가지 복구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 외울 거 특별히 없습니다. 양보라 3번 시도사 대도시장 추가 신설 가능하다. 동그라미 1번 시도사 대도시장 도시군 관리계 결정 친정대교 시댁이죠. 시댁이 기본이고 넷째 줄 9가지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局결정할 수 있다. 9가지 말고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다. 양보라 4번 취락지구 지원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불악마을 설마 어디 시 중심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가서 야, 이 불악 참 이쁘다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저 시골에 아니면 산자락에 논밭 가운데 집 몇 채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지방은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의와 편익 비슷한 말이죠.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5번 90쪽에 양괄 5번 방제지구 지정과 지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해야 한다. 특별히 뭐냐면 결정을 하든 말든 누구 마음이에요. 시도사 대도시장 마음이죠. 그리고 다음 요건이 되면 결정을 해야 된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이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죠.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지지구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사람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죠. 근데 미리 준비하면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고 작은 1번 연안침식, 두절 구대, 연안침식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연안침식 바다가 계속 깎여 나간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산사태 등이 생길 수가 있죠. 미리 준비하자. 작은 2번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지어지고 같은 피해가 2번이나 당했으면 준비를 해야죠. 그런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방지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로 제한한다. 물난리가 자주 나는 곳이라고 치자고요. 거기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1층 사람 살고 있는데 물난리 나면 피해를 보죠. 또 건물 1층을 비워놓고 2, 3, 4층 3개 층만 쓰면 아깝잖아요. 그러면은 건물을 짓는데 1층에 필로티 기둥입니다. 프랑스 말로 기둥.
우리말로 기둥, 프랑스 말로 필로티. 예. 그러니까 프랑스 말의 필로티가 우리말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층에 기둥만 박아놓고 위에 4개 층을 쓰면은 이제 5층이지만 1층 필로티. 실제로는 4개층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1층은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양괄호 6번 복합 용도지구 지정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어디에 지정할 수 있냐? 필요하면 용도지구는 필요하면 아무데나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합 용도지구와 취락지구, 자집은 지정 대상 지역이 안정돼 있죠. 그중에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양괄호 6번 동그라미 1번 해설 복합 용도지구 지정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다음 쪽 표로 보시죠. 그냥 법조문 가고 가겠습니다. 90쪽 제일 아래요. 동그라미 2번 수도자 도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방법에 필요한 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개에만 지정할 수 있다. 11개에만 지정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래 괄호가 있고요.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 그림에 먼저 그러니까 그림이 4줄짜리 그림이라고 치죠. 첫째 줄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괄호 넷째 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은 애당초 상업이 허용되는 지역 셋째 줄 용도지역은 바꾸지 말고 그 주변 지역에도 상업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자가 있습니다. 그 둘째 줄이요. 대한민국 땅 9가지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가 있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셋째 줄 주거지역의 전일준 상업지역의 근유일중인데 초점 아니고 공업지역의 전일준 녹지지역의 자생보 초점 아니죠. 그리고 계생보 농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이 복합용도지구죠. 그러니까 복합용도지구가 없는 곳에 없으면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 5개를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복합용도지구를 얹어서 2개를 더 짓자. 그러면 2개를 더 짓자. 사람이 뭔가를 더 지어서 쓰게 하자. 연탄공장이요? 돼지집이요? 상가요? 뭔가를 더 얹어서 여기는 이것 갖고는 모자라. 꼭 뭐 좀 더 지으면 좋겠어. 연탄공장이냐고요? 상가냐고요? 상가죠. 상가를 더 짓게 하자고요. 그러면 그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제일 아래줄에 있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원래 상업이 허용되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상가 문제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에다가 상가를 더 짓자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준주거지역은 애당초 상가가 허용되는 곳이니까요. 근데 준주거지역 옆에 땅에도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거죠. 준주거지역 옆에 땅. 그러면 준주거지역 옆에 땅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거기도 상가를 짓게 하자.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업적으로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 상가를 당연히 지을 수 있죠. 근데 용도지역 바꾸는 건 너무 큰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가가 들어서 있는 땅, 준주거지역 옆에 땅에도 즉 일반 주거지역에도 상가를 몇 개 지을 수 있게 하자. 이름을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복합 용도지구를 정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표 넷째 줄이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은 역시 상가가 들어서는 땅이죠. 그 옆에 땅에 상가를 지을 수 있게 하자. 일반 공업지역에.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밖이죠. 도시적 밖 중에서 그래도 상가를 좀 더 지을 수 있을 만한 땅. 기회 생보농자 중에서는 계획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이제 괄호에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동그라미 3번. 시도사, 도도시장은 복합 용도지구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용도지구 변경하는 건 너무 변화가 크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옆에다 용도지구 지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일반 주거, 일반 공업이지만 준주거, 그러니까 준공업에 짓는 것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박스요. 0, 81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옆쪽하뇨. 굵은 밑줄 1번. 일반 주거지역. 얘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데 그 복합용도지구가 일반 주거지역에 얹어질 때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단 다음은 못 짓는다. 왜요? 준주거지역은 되지만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복합용도지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은 제외한다. 그것까지 읽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번 역시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지을 수가 있는데 다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3번 계획관리지역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됐습니다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그냥 완전 그러니까 끝내자고요. 그래서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92쪽 아래 박스가 다음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 93쪽에 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있는 거 생략하고 그냥 그 93쪽 표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93쪽에 표가 있는데요.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한다고요? 11개에 지정한다고요. 뭐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뜻을 이해하시자고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93쪽 그러니까 크게 있는 표에서 그러니까 두째 줄에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등으로 이제 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보시죠. 동그라미 5번과 6번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과 6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이 원래죠. 동그라미 6번 준주거지역은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을 반대해서 가면 동그라미 5번 준주거지역에는 18가지 정도 전부 다 지을 수 있고 8가지는 일부만 지을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와 세모입니다. 자,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8가지를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1번 1종 일반 3가지 2가지, 동그라미 2번 2종 일반 5가지 1가지, 동그라미 3번 3종 일반 5가지 1가지를 짓는 거죠. 그 일반 주거지역에 동그라미 4번 1주,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얹어서 16가지, 6가지를 지을 수 있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과 4번 비교해 보면 동그라미 3번은 그냥 3종 일반 주거지역 5가지 1가지, 동그라미 4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얹어지면 16가지, 6가지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에요. 동그라미 7, 8, 9, 10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0번, 아까도 잠깐 봤었고요. 동그라미 10번, 중공업지역 2가지만 못 짓는다는 거죠. 2가지인데 X 하나가 어디 빠졌네요. 그러니까 옮겨 쓰면서 X 하나 빠졌는데 잠깐 69쪽 보시면 69쪽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은 16번 위락시설과 그러니까 26번 묘지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93쪽 와서요. 표가 지금 끊어져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표가 뒤쪽까지 끊어져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걸로 놓고 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속 93쪽 표요. 그러니까 93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0번 중공업지역 2개를 못 짓는다. 동그라미 9번 따라서 중공업지역 27가지 지을 수 있다. 동그라미 7번 일반 공업지역 8가지 2가지 10가지 지을 수 있다. 동그라미 8번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그 땅에다가는 24가지 2가지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1, 12, 13 그러니까 동그라미 13 계획관리지역 거꾸로 세모 X는 못 짓는다. 동그라미 12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따라서 반대해서 가면 21가지 6가지는 지을 수 있다. 동그라미 11번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22가지 7가지를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길었습니다만 결론요. 복합 용도지구 좀 더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바꾸지 않고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좀 더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어디에다만 지정한다고요? 11개에다가만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94쪽에 굵은 2번 용도지구 세분 있습니다. 복고방, 취득, 경보를 개방하라가 있는데 그중에 복고방은 세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러저러한 세분이 됩니다. 차집, 취락지구, 그다음에 특정 용도지구 제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세분, 경관, 자치특, 보호, 역중생, 개발진흥지구, 주상관복특, 방제지구, 시자가 있죠. 여기서 외울 때 자, 취, 집, 개, 집 다 안 쓰여서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취락지구에 자, 집 있습니다. 자취집, 집단은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아래로 바꿔쓰면요. 취락지구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가 있고 자연취락지구는 녹간농자의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자취집 계집이 되는 거고요. 자취집 계집, 자취집 계집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관지구 자식특 경관, 소방관지구가 아니라 경관지구죠. 도둑놈 도망갑니다. 너희 도둑놈 개새끼라, 도망가는 도둑놈 너 같으면 서겠니? 아무튼 그래서 잡았습니다.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아무튼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자식 택 말로만 자식 택 특은 그러니까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되니까 자식 택. 경관에 도둑놈 잡았습니다. 자식 택 이게 있고요. 자연시가지 특과 그 신도림역에 그 많은 중생들 오고 가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오늘도 다치지 말고 회사 잘 출근하시고 또 집에 잘 돌아가시라. 잘 보호해주자. 역중생 보호가 있고요. 주산 관복특 주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계산 파트에 알 달려 있어갖고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 주산을 누가 개발했다고요? 관복이가 개발했다고요. 뭐 하자고요? 친구 뒷머리 드륵 긁으라고요. 아니면 복도에서 롤러스케이트 엎들 때 그거 엎어놓고 드륵 타고 다니라고요. 주산 관복특 제시라 씨가 요즘에 뭐 아무튼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시겠죠. 제시자가 있습니다. 시가지와 자연. 몇 번 소리 내시면 되고요. 자취집 계집, 자식특, 역중생 보호, 주산 관복특, 주산은 관복이가 드륵 하자고 개발했다. 제시라 씨가 있습니다. 앞글자 하시면 되고요. 보시죠. 이제 근데 앞글자 하려도 내용을 알아야 앞글자가 되죠. 94쪽에 굵은 2번, 용도지구 3분, 동그라미 2번, 제일 아래주주 1번, 추락지구 1-1번, 자연추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추락을 정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녹관농차, 녹관농차, 자연추락지구는 녹관농차에 지정한다고요. 애기들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왔는데 밤 12시 되도록 떠들고 뛰어다니고 놀고 있어요. 방에서요. 어디 펜션에 놀러 왔습니다. 이놈들아 이제 자자. 2번 집단 추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에 추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집단과 개발제한구역 전혀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다 이게 글자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앞 글자가 다른 거고 같은 글자가 없잖아요. 외워야죠.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다. 계집 전체 자취집 계집 있습니다. 자자는 아시니까요. 자취집 계집. 2번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당연히 무슨 용도 제한 세 번 할 수 있어야 되고 3번 경관지구 자식 특이 있죠. 3-1번 자연 경관지구 자연 경관을 보호. 그다음에 3-2번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유지. 3-3번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등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특화 경관지구. 특별한 게 별별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3-4번 시가지 자연 시가지 특화 외에 추가 세분이 가능하다. 추가 세분 갖고는 복잡하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뜻은 그런 겁니다. 자식특에서요. 자식특 말고 내 이 놈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식특 말고 또 만들 수 있고 특화에도 무슨 특화 수변 건축물 주변 등등등 무슨 특화로 또 더 나눌 수도 있다. 4번 보호지구 역중생 보호 신도림역에 그 많은 중생분들 다치지 말고 잘 돌아가시게 집에 돌아가서 쉴 수 있게 도와주자 보호해주자는 거죠. 4-1번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 환경 표시한 거예요. 역사문화 지역 환경과 지역이 있죠. 이제 이 뒤로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닙니다. 공법의 환경은 99.99% 뭔가를 둘러싼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면 그 주변 동그랗게 이 주변이 동그랗게 되죠. 영어로 서클, 영어로 circumstance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푸르게 그런 건 몇 번 안 나온다고요. 도관농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거는 그야말로 푸르게 있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뭔가를 둘러싼 주변, 역사문화, 환경,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그 시설 및 그 주변 지역, 환경과 지역이 된 거고요. 4-10번 중요시설물을 보호하자는 거죠.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아까 그 중요시설물에 공군, 공항이 있었잖아요.
공용시설, 그다음에 교정 군사시설, 그다음에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런 걸로 세분할 수 있다. 4-3번 생태계 보유지구,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5번 개발진흥지구, 개발하세요 하는 거죠. 5-1번 주거, 목적이니까 주거 기능 중심. 5-2번 산업유통이니까 산업과 유통, 공업과 유통 기능 중심. 5-3번 관광휴양이니까 관광휴양 중심. 5-4번 복합이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하자 복합. 5-5번 특정은 주산관이 아닌 별도의 다른 특정한 목적. 5-5번 특정 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기능. 다음 쪽 하세요.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모든 걸 예를 들 필요는 없고요. 한 예를 들어보면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 가끔은 서울은 한두 번씩은 오시니까요. 또 아니면 6시 대구경에서 가끔 들어는 보신 게 있죠. 서울, 그러니까 청량리와 동대문 사이에 제기역이 있고요. 거기에 약령시장, 약초 팔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홍삼 팔고요. 거기 가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골문 한 5층만한 허준 할아버지가 이러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거 목적은 아니죠. 산업이라고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초 좀 파는데 그것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으로 좀 다릅니다.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특정. 그러니까 6번 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시가지.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재예방. 6-10번 자연 방제지구. 사람이 많지 않은 곳, 토지 용도가 낮은 곳에서 재예방 등이 있죠. 동그라미 3번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이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박스요. 용도지구 비구에서는 먼저 1번 복합, 이 두 번이 있죠. 저기에 복합 용도지구 더 지어라. 여기에 복합 개발진흥지구는 뭐였고요. 요것이 두 가지 이상. 2번 특정과 특화가 있죠. 이건 이름만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되는 걸로는 2-1번 복합 용도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2-1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여기는 더 지어라. 여기는 덜 지어라. 5개 중에서 2개는 빼고 지어라. 2개는 지을 수 없다가 있다면, 다음에 여기에 특화 경관지구, 수변, 건축물 주변 있거고요. 자식특 있었고, 여기에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러니까 소리만 내시면 되는 거죠. 자식특 있고, 자연도, 시가지도 아닌 곳에 특. 그다음에 주상관복특, 주산관이 아닌 특 등이 있습니다. 3번 시가지가 두 가지가 있죠. 자식특, 제시자가 있습니다. 시가지, 사람 많은 곳이죠. 건물도 많은 곳이죠. 4번 자연, 이 세 가지가 있죠. 자주택 계집의 자가 있고요. 자연 취락지구. 그 다음에 자연 경관지구, 자연 쪽이고요. 자연 방제지구, 자연 쪽이죠. 아무튼 계속 소리내서 내시면 되고. 97쪽에 굵은 3번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이 있죠. 용도지구 규제가 좀 용도지역에 비하면 적은 거라고요.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게 원칙. 조례가 아니다 네 가지 뭐가 있다고요? 자집고개가 있죠. 그러니까 자, 집, 고, 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조례는 그 첫 번째 표요. 대부분 조례로 정한다. 근데 자집은 뭐로 정하고요?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하니까 대한민국 어디든 규제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자연취락지구, 전라북도 어느 곳에 자연취락지구, 그러니까 경상남도 어느 곳에 자연취락지구 다 규제가 똑같은 거고요. 집단취락지구 그런 거죠. 조례는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르다. 법으로 정한다는 게 전국의 규제 내용이 똑같다는 거고,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는 특방시군 각 지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는 건마다 다르다. 한 건마다 다르다. 왜요? 계획. 한 건마다 다르다. 왜요? 계획. 계획이 뭐라고요? 도면이라고요. 계획이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이쁜 도면 하나 내놓고 그걸로 전국 다 똑같이, 지방 다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으로 정한다. 도면에 따른다. 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것이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표요. 용도지구 행위 제한의 근거. 우선 그냥 순서대로 가죠. 첫 번째 칸이요. 자집.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하니까 AC 뭐 E 자연추락지구, AC F 자연추락, BC G 자연추락, BC H 자연추락 전국이 다 똑같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불때 겁나자 전국 모든 곳에 동일하다. 그건 도로교통법 당연한 얘기죠. 전국에 똑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용도지구 조례로 정한다. AC K 자연경관, AC L 자연경관, 그러니까 BC M 자연경관, BC N 자연경관 있으면 특광식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특별 어느 시에서는 같고 다른 시와는 다르고 쓰레기 봉투요. 어느 시에서는 같이 쓸 수 있지만 다른 시 이사 갈 때 쓰레기 봉투 5장 남았습니다. 갖고 가세요? 주변에 나눠주고 가세요? 주변에 나눠주고 가잖아요. 그걸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그 동, 세 동, 다른 동네 가면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시에서는 같다. A시의 K 자연경관, A시의 L 자연경관, 주제가 똑같은 거고요. A시에 있으니까. B시의 M 자연경관, B시의 N 자연경관, 그러니까 B시 안에 있으니까 주제가 똑같은 거고요. A시하고 B시하고는 주제가 전혀 다르고요. 그게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다음에요. 세 번째 칸. 그러니까 개별, 계획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A시에 P 고도지구, A시에 Q 고도지구, B시에 R 고도지구, B시에 S 고도지구. 고도지구, 설마 고도지구 20m 이하로 지어라. 전국 모든 곳이 다 20m 이하로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고도지구 정한 곳마다 무조건 20m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어느 시에서 무조건 다 20m요? 그런 거 아닐 거라고요. 이 동네는 20m, 이 자리는 그러니까 7m, 이 자리는 15m, 이 자리는 30m. 어느 자리 높이로 자라. 그 자리 건마다 다른 거죠. 그러게 뭐라고요?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줄. 그러니까 입시학원 교재 각 학원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뭐 우리 공중교사학원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애기들 뭐 어느 수학학원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수학학원.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 어디라도 다 수학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엄마 나 수학이 좀 약하니까 이번 방학 동안에 수학 공부 좀 할게. 그래서 수학학원에 다니고 싶어. 애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무튼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뭔가 뭐 재미가 있어 하는 아이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가. 학원 잘 다녀. 학원 수학비는 얼마래? 그래. 그런데 수학 문제집은 수학 책은 뭐 저 학교에서 쓰던 거 아니면 저번에 지금 석 달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쓰던 거 있지? 그거 갖고 가. 그래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건건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이제 98조 이제 법조문과 해설이 이어집니다. 동그라미 법조문이요. 동그라미 1번. 용도지구에서 건축물, 그 밖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한다. 지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걸로요. 표에 왼쪽 칸 서울특별시 수변경관지구, 오른쪽 경기도 가평군 수변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이름이 같잖아요. 수변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서울의 마포 수변경관지구, 압구정 수변경관지구. 경기도 가평에 그러니까 청평 수변경관지구, 그 좀 더 위에 뭐 또 다른 수변경관지구가 있다고 치죠. 현리 수변경관지구. 그러면은 수변경관지구가 주제가 똑같아요? 아니라고요. 표에 두째 네 줄이라고 치면 두째 줄 써져 있는 게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넷째 줄 용도지구 이름이 같아도 전국 161구 특광시구마다 행위 제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첫 번째 칸 서울의 마포 수변경관지구, 서울의 압구정 수변경관지구는 주제가 같은 거죠. 두 번째 칸 표에서요. 98쪽 표에서요. 경기도 가평군의 청평 수변경관지구, 현리 수변경관지구 주제는 같은 거잖아요. 쓰레기봉투 용과 색깔 조례로 정한다. 그 지방 안에서는 같다. 다음 쪽이요. 99쪽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서는 위 원칙에 불구하고, 즉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용도지역 행위 제한, 지금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그라미 3, 4, 5, 6을 묶어놓은 게 그겁니다. 출제에서가 그렇게 나왔고요. 동그라미 3번 자연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괄호 빼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자, 연취락지구는 녹간동 자에 지정을 하고, 그러면 녹간동 자가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행위자는 녹간동 자 용도지역에 대한 법 국토계획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아무튼 이 자직곡의 네 가지의 요 근거보다도 자직곡의 네 가지도 조례로 정한다. X. 그것이 시험의 주 초점입니다. 동그라미 4번 집단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이 정하죠. 동그라미 4번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다. 동그라미 5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괄호 넘어가세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한 건마다 다르다. 그게 뭔 얘기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지정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 개발지정지구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계획에 따라야 된다. 한 건마다 다르다. 이제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제일 아래요. 자연취락지구.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자직곡에는 조례가 아니다. 그 첫 번째 자연취락지구는 조례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99쪽 제일 아래요. 위에 시행령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정했다고요. 1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음 쪽 가세요. 이것저것 빼고요. 가나다 라마 바사아 자를 건축할 수 있고 또 뭐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가나다라 마바사 자 9가지죠. 전국 어디가 됐든 자연취락지구에서는 9가지는 지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표요. 100쪽의 두 번째 표. 표가 옆으로 네 칸. 첫 번째 칸 제일 아랫줄. 첫째 줄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 변경결정고시문으로 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도지구 지정했던 것을 다 이제 합쳐놓은 건데 그게 첫 번째 칸 제일 아랫줄 서울에 31곳의 고도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칸요. 남산 주변 점점점 빼서 남산 주변에만 17곳이 있고 경복궁 주변에 6곳이 있고 북한산 주변 그다음에 기타에서 전부 31곳이 있습니다. 남산 주변 남산은 다 똑같이 몇 미터요? 그게 아니라고요. 남산 주변에만 17곳이 있다고요. 17곳이 있으면 17곳을 따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각각마다 높이가 다르다고요. 표의 셋째 줄, 첫 번째는 도로면에서 4m 이하. 남창동은 도로면 이하. 그러면 그 자리는 아예 짓지 마라. 도로가 위로 지나가고 있으면 그 아래는 지을 수 있지만 도로 위로는 짓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신당동 허리케인박. 아무튼 떡볶이집,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요. 아무튼 신당동에서는 도로면에서 4m 이하. 회원동 등 6개동은 12m 이하. 등등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건마다 그 면적이 셋째 줄 남창동 14,000제곱미터 축구장 1개 반 거기만큼은 도로면 이하. 그 다음에 신당동 23,000제곱미터 거기는 4m 이하 등등등으로 돼 있죠. 밑에서 셋째 줄이요. 북한산 주변 북한산 도봉산 다 이어지는 곳입니다. 355만 7제곱미터요. 355만 7,000제곱미터요. 북한산 도봉산 그 주변 싹 합쳐서 20m 이하로 지어라. 서울의 네 번째 칸이요. 그 표의 네 번째 칸. 그 건마다 높이가 다 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남산에만 17곳 각각마다 높이가 다르고 서울의 31곳 각각마다 높이가 다르다고요. 서울은 다 똑같다. X 아닌 거죠. 직접 눈을 보셨습니다. 무슨 각각마다 높이를 정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는 몇 미터로 해라. 여기는 몇 미터로 해라.
남산에서도요. 한강을 바라보는 한남동 쪽은 좀 낮게 지어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산을 등지고 시가지를 향하고 있는 명동 쪽은 좀 높이 지어도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고도지구, 높이 제한, 도시군관리계로 정한다. 한 건, 31건, 각각 한 건마다 다르다. 여기는 요 높이를 한다는 것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 그 절차를 거쳤을 거잖아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 한 건이 결정된 겁니다. 다음 쪽이요. 그 다음 쪽에 박스 2번, 101쪽 제일 위에 박스에 2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3번. 고도지구에서는 국토계획 법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액수! 전국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4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액수! 서울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이거죠. 고도지구를 보셨습니다.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요. 그 그림 보시죠. 101쪽에. 어느 세무시에 이르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A. 주거목적 개발, B. 산업 개발, C. 관광형 개발, 그 다음에 D. 특정 개발들을 하는데, 이뿐도면, 그러니까 10도면 안 부럽다. 이뿐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래서 P 도면 하나 만들어 놓고, 개발, 거기 콘크리트 붙는다고? 그러면 요거. 콘크리트? 요거. P 하나로 지금 똑같은 콘크리트를 만들 거예요. 그건 당연한 아니잖아요. 주거단지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관광단지가 있고 다르잖아요. 도면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리면 A 주거 목적 단지에는 A 도면, B 산업지구 단지에는 B 도면, C 관광휴양단지에는 C 도면, D 특정이면 무슨 특정인지 거기에 맞는 D 도면, 각각 도면이 있어야 되죠. 거기까지는 안다고요. 우리는 지금 소련말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말에 빨리 익숙해지면 되는 겁니다. 소련만 내면 되는 거죠. 개발하려면 각 단지마다 도면이 있어야 된다.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 개발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개발하려면 계획에 따라야 된다.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나 정해진 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마다 다르다. 세무시 4개의 개발이 있으면 4개의 개발 각각마다 각각의 계획, 각각의 도면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칠판요.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와세요. 용도지구 종류와 세분. 자취직 개집 빼고 나면 뭐 배울 거 없고, 용도 제한. 문제, 용도지구 건축 제한. 건축 용도 제한 나오면 6글자 쓰고 가시자고요. 용도지구 건축 용도 제한 조례로 정한다. 네,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까지 쓰고 나시면 6글자를 쓰면 그 다음은 풀려요. 자집은 법으로 정한다. 전국이 똑같다. 고개는 건마다 다르다. 진달래 고개도 넘어가고 개나리 고개도 넘어가고 무슨 고개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가 모양이나 높이나 주변에 나무나 숨어있는 산적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죠. 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됐습니다. 101조 아래, 그러니까 박스 관련 조문. 그러니까 072조 경관지구 조례로 정한다. 75조 방지지구 조례로 정한다. 76조 보호지구 조례로 정한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02쪽이죠. 80쪽 특정용도 제한지구 조례로 정한다. 81조 복합용도 제한지구 조례로 정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용도지구 내용을 보셨습니다. 네,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이를 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3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